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19년도 1회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제 우리가 한 5회에서 한 6회 정도 풀었나요? 그쵸? 그래요. 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7, 18년도 하니까 5, 6회분 정도 지났네요. 그쵸? 자,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앞쪽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뒤쪽에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우리 기출문제에서 가장 마지막 최신의 한 1, 2회분 정도는 꼭 풀지 말고 놔둬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 1, 2주 전에 한번 풀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향상됐는지가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될 거냐면 떠더더더더덕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좀 힘을 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게 필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저도 저도 사실 뭐라 그래야 되죠? 자격증 시험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대학교 때 뭐 자격증 시험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다닐 때에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증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 많이 시험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자격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그래도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것 같은데 그 대부분의 자격증 중에는 지금 우리 시험처럼 평균 60점을 넘기면 무조건 합격하는, 그리고 과락 40점, 이런 자격증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문제은행식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봤던 시험들은 문제은행식이라고 해도 문제가 좀 비슷한 형태로 좀 나오는 건 있어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직업상담사는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제법 많아요. 그쵸? 심지어 특수 몇 과목들은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좀 힘을 내 주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예,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좀 웃고 편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고통이라는 건 피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고통은 안 겪고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대부분이 사실 그 고통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재벌집이다.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 그냥 이거 그만할래요. 그래, 그만해. 너 이런 거 하면 되잖아. 또 얼마든지 기회가 많죠. 옵션이 많아요. 사실 돈의 힘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부럽지도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99.9%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꼭 또 행복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의 99.9%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래요? 즐기라 그러죠. 저는 근데 그것도 틀린 말 같아.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 해석한 말은 이겁니다. 뭐냐?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된다? 빠르게 지나가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업상담사 2급이라는 시험 혹시나 안 봐도 되는 친구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거 왜 합니까? 왜 힘들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괜찮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직업상담사 2급이라는 시험을 선택했을 때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치? 근데 피할 수 없으면 그러면 즐겨라? 아니요. 이 고통을 어떻게 즐깁니까? 힘들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빠르게 지나가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머릿속에 생각했던 건 뭐냐?
이걸 대충 했다가 만약에 취업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또다시 힘든 걸 또 1년 해야 될 텐데 그거 못하겠다. 대신 짧고 굵게 이 고통을 지나가겠다. 저는 그래서 압축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됐거든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5시간, 저녁에 3시간. 저녁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서 3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4시간, 5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누구보다 짧게 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제 지나온 그 과거 시간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시간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요참에 제가 오늘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서두에 아무래도 이제 한 6회 정도까지 하고 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봅시다. 화이팅! 저 이제 옷도 어떻습니까? 군인 아닙니까? 군인 정신. 군인 정신. 예,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제가 또 특전사 나온 것 같네요. 절대 아닙니다. 뭐 생긴 게 딱 특전사 안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자, 해보겠습니다. 1번.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해보겠습니다. 1번, 윤리적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 윤리라는 게 있죠, 사실은. 두 번째, 산업 구조 변화와 직업 정보, 훈련 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업이라는 건 계속 마치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런 이해를 바탕으로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직업 상담이 이루어져야겠죠. 3번에 각종 심리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심리 검사에 대해서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심리 검사가 마치 뭡니까? 만능 키 같은 그런 역할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4번에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 상담에는 사실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정답 4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겠네요. 한번 봅시다. 직업 상담사, 잠깐만. 아까 1번은 별표 쳐야죠. 직업 상담 윤리니까. 이거는 일단 별표 하나 치고요. 2번 한번 봅시다. 직업 상담사의 요건 중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급적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춘 자에 대한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1번,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너무 심하게 동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그렇죠? 너무 동정심이 강하면요. 그 상대방의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상담자로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급적 결함이 없는 성격을 갖춰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게 지나칠 정도의 동정심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순수한 이해심을 가진 신중한 태도. 그렇죠. 순수한 이해심을 바탕으로 하지만 뭡니까? 그렇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거 굉장히 괜찮고요. 3번에 건설적인 냉철함 당연하고 4번에 두려움이나 충격에 대한 공감적 이해력도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에 지나치게 혹은 반드시 혹은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다? 의심해봐야 되는 선지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직업 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거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초기 면담을 마친 후입니다. 초기 면담. 자, 1번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내담자에 대한 결론이 얼마나 정확했는가 얼마든지 랩업하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에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사의 기대는 얼마나 일치했는가 그렇죠. 3번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가. 오케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우리가 뭡니까? 면담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겠네요. 4번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하였는가. 이건 여러분 상담 언제? 중기 아닙니까? 중기. 이래서 초기 면담이다 보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하는 건 상담 뭡니까? 중기 이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답 3번 됐네요.
자,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표 크게 쳐야죠. 앞에서도 했죠. 흥미사전기법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온다고. 지난번에는 흥미사전기법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흥미사전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거죠. 뭡니까? 제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이 조작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경찰이 조사한다 그랬죠. 표현, 조작, 조사. 아닌 거 뭡니까? 선호된 흥미. 정답 2번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3번. 자,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 이론은 자, 여기 핵심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핵심어를 제가 끊기 전에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고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따라서 내담자의 모든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경험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여기서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바로 정답 1번. 합리적 정서 행동 상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본서에 보면 REBT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6번. 자, 6번입니다. 사회인지적 직업상담 이론의 기반이 되는 반두라의 상호적 결정론의 3가지 요인이 아닌 것을. 자, 반두라의 상호적 결정론 3가지 요인. 요거 그냥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거 별표 하나만 치고요. 자, 상호적 결정론 3가지 뭡니까? 첫 번째, 개인과 신체적 속성. 두 번째 뭡니까? 외형적 행동. 세 번째 뭐예요? 외부 환경. 아닌 건 뭡니까? 정답 2번. 모범이 되는 모델. 오케이. 이 3가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반두라의 뭐죠? 상호적 결정론 3가지. 개인과 신체적 속성,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외형적 행동. 요 3가지만 체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 역시 별표 크게 하나 쳐야겠네요. 그렇죠?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진단범주 아닌 거 찾아라 그랬죠? 자, 의존성 맞나요? 그렇죠. 자아갈등 맞고요. 정보의 부족 맞죠? 개인의 흥미 아니네요. 정답 몇 번? 정답 4번. 자, 이거 말고도 뭐 있습니까? 진로 선택의 불안과 그 다음에 뭐죠? 문제 없음. 그렇죠. 네 번째, 진로 선택 불안. 진로 선택 불안도 있고요. 5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저 있는 1번, 2번, 3번 다음에 4번 진로 선택 불안, 5번 문제 없음.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5가지 체크하겠습니다. 7번 별표 쳐야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별표 쳐야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뻔하죠. 비밀 보장 원칙 이제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뭔가 긴박한 상황일 때만 예외 아닙니까? 그렇죠? 상담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 상황이 아닌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상담사가 내담자의 정보를 학문적 목적에 사용하려 하는 경우에도 뭐 해야 돼요?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는 전부 다 보호해야 됩니다. 정답 몇 번? 정답 1번 되겠네요. 나머지 봅시다. 미성년 내담자가 학대를 받고 있는 거 긴박하네요.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 긴박하네요. 내담자가 자기 생명을 위협, 긴박하네요. 정답 몇 번? 1번. 아주 쉽죠? 이거는 별표 크게 하나 칩시다. 자주 나왔으니까. 자, 9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그냥 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담 종결 단계에서 다뤄야 되는 상황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상담이 끝나는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랩업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상담 종결 단계에 대한 내담자의 준비도를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 얻은 학습을 강화시킨다.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습득된 것들을 강화시키는 건 상담 종결에 다루어야 될 하나의 상황이 되겠네요. 2번 남아있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서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왔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랩업하는 단계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의미 있고 밀접했던 관계를 적절하게 이제 끝맺을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상담 윤리에도 나왔지만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끝날 때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끝맺을 필요도 있겠죠. 3번에 상담사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상담 종결 단계가 아니라 상담 초기 단계 아닙니까? 초기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때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목표도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현 가능하게 해야 돼요. 앞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었죠. 오케이. 상담 목표에 대한 내용들은 자주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3번 상담 초기. 4번 학습의 전이를 극대화하고 오케이.
내담자의 자기 신뢰 및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 자, 10번은요, 그냥 하나만 볼게요. 사실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까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의 진로양식 면접인데, 뭐 이걸 그렇게까지 뭐 크리티컬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의 진로양식 면접, 이거 그냥 체크만 할게요. 자,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의 진로양식 면접에서 선호하는 직무와 근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거, 그건 뭡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교과목이 무엇이었나요?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그냥 구성주의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볼게요. 뭐 그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담자가 수집한 직업 목록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할 때, 내담자가 수집한 직업 목록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할 때 상담사의 개입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1번. 그러니까 내담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 그걸 상담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현 불가능해요. 그때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가? 그거죠. 자, 1번.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부적절한 직업 목록 내용을 명확히 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내담자의 부적절한 직업 목록 내용을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라고 명확히 해주는 것도 상담사의 개입 방안으로 아주 옳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2번에 최종 의사 결정은 내담자가 해야 함을 확인한다. 오케이. 3번에 내담자가 그 직업들을 시도해 본 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개입한다. 이거는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망해봐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내담자가 그 직업들을 불가능한 건데 그걸 시도해 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때 개입한대요. 그건 한번 망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하기 뭡니까? 시도해 본 후가 아니라 시도하기 전에 개입해야죠. 시도하기 전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실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 잘못된 것들을 그런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무언가에 좀,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시도해보고 난 후에 한다라는 거 좀 약간 사후 약방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에 객관적 증거나 논리로 추출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오케이, 가능하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별표 크게 하나 치죠. 12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자, 사실 12번도 사실은 문제가 이 답은 빤합니다. 답은 빤한데, 진로 시간 전망을 측정하는 원형 검사에서 시간 차원 내 사건의 강도와 확장 원리를 기초로 수행되는 것은 답은 빤합니다. 변별성인데, 자,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은요, 세 개 차원이 중요한데 그 세 개 차원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방향성, 통합성, 변별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 진로 시간 전망의 개입 3차원. 그게 뭐예요? 방향성, 통합성, 변별성이라는 거. 요거 세 개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 개가 다 자주 나오니까 요렇게 체크할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뭐라고? 방향성, 통합성, 변별성이다. 오케이. 12번 별표 하나 치도록 하죠. 자, 13번 이것도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사실 문제가 똑같이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중2 남학생 나오면요. 중2 남학생 나오면 무조건 정답 2번입니다. 인지적 명확성과 정신건강 문제와 내담자의 동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냥. 사실 문제가 너무 똑같이 나와서 중2 남학생 딱 나오면 사실 이거 2번이긴 한데 그래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면담 사정 시 사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볼게요. 중2 남학생인 내담자가 굉장히 소극적 성격이래요. 그렇죠? 굉장히 소극적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학업도 뭡니까? 굉장히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인지 명확성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어떻습니까? 대인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건강 문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학업도 게을리하고 있죠. 내담자의 동기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사실 좀 어렵다.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중2 남학생 나오면 그냥 인지 명확성, 정신건강 문제, 내담자의 동기라는 거. 오케이? 거의 똑같은 문제가 아마 뒤쪽에 또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 별표 치고요. 14번 볼게요. 이것도 별표 쳐야 되죠. 자,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자, 크라이티스, 직업상담 문제 유형에 대한 크라이티스의 분류 중 부적응형, 부적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뭡니까? 뭐 자신이 도대체 뭘 흥미를 느끼는지도 모르고 내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게 바로 부적응형 아닙니까? 그렇죠? 정답 그럼 몇 번입니까? 4번 아닙니까? 4번.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부적응 말고 적응형은 뭡니까?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찾고 그 다음에 적성에 맞는 분야도 찾은 사람들. 오케이? 그렇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 여러분 모델링 기법은 뭐 하는 겁니까? 요거는 외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 아닙니까? 외적 행동의 변화. 외적 행동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또 뭐 있죠? 토큰법. 자주 나왔죠? 토큰법. 그렇죠? 자,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진행해 볼게요. 1번, 적응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칠 수 있다. 그렇죠? 2번에 적응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렇죠? 3번에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감도 감소될 수 있다. 4번에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둔감화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은 대표적으로 외적 행동 변화가 아니라 뭡니까? 내적 행동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오케이,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5번 됐고요. 다음 16번 볼게요. 자, 이건 별표 하나 쳐야죠. 자주 나왔으니까. 자, 초기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가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별표 하나 치도록 하고 초기 상담 과정입니다. 1번, 상담사의 개입을 시도한다.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왜? 초기에는 상담사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라포 형성해야 되죠. 라포. 관계 형성. 라포. 뭡니까?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관계 형성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상담 중기쯤부터 뭐 하는 거예요? 개입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상담 과정에 필요한 과제물 부여하고 조급하게 내담자에 대한 결론 내리지 않고, 그렇죠. 그 내리지 않고 라포 관계 형성해야 되겠죠. 4번에 상담 과정과 역할에 대한 서로의 기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상담 초기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상담 초기에 상담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입니다. 상담사가 개입을 하는 건 아니겠네요. 라포 형성이 좀 더 맞겠네요. 정답 몇 번? 1번.